반갑습니다. 정함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상론으로 보는 자월 경금 11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해월이었고요. 이 자월로 이제 넘어왔는데 자월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추워지는 계절이죠. 그래서 해월보다 훨씬 그 한기가 더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월은 월지가 이제 자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화, 정화에 뿌린 오화를 충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절과 주변 글자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11월의 경금, 11월의 경금은 자월 경금인데 청기 엄하니라. 청기가 춥다는 얘기죠. 아주 차다. 잉취 정갑이라. 그래서 이 정화와 갑목을 취해야 된다. 차치 병화 조난이라. 그 다음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혹 정갑양투, 혹 정화와 갑목이 동시에 투관되면 병제지중. 병화가 이런 경우 지지에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필주가갑이라. 필주가갑은 이제 장원급제할 수 있다. 충분히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좋은 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무병화라. 병화가 없다면 여규의금이라. 의식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 유정무갑, 정화만 있고 갑목이 없게 되면 역가 부종축이라. 이 또한 역시 부유한 중에 귀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화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유무, 유감무정이라. 갑목만 있고 정화가 없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작상인이라. 지작상인은 단순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혹 병투정장, 혹 병화가 투출이 되고 정화가 장간에 숨어있는 경우에는 이도명망이라. 이도명망은 과거 시험을 쳐서 이렇게 관직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길로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병화만 있으면 예전에는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이제 공명척, 납속책 같은 경우 재물을 국가에 내고 관직을 사는 제도가 있었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또한 관직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장유갑, 정화가 지지해 있고 이제 갑목이 있는 경우에는 무학가라. 무학은 이제 무관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관직이 가하다. 무관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 중중병화, 혹 병화가 이제 혼잡되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가허일부라. 하나의 부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병화가 한 개든 두 개든 경금 일간 기준으로 좌우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병화는 어쨌거나 경금을 주죠. 그릇을 만들지는 못하나 이렇게 조시켜줍니다. 그래서 병화가 일단 관이 좋죠. 그래서 관직으로 나가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무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관직이죠.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 정화가 정장이라는 것은 지지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지지에 이 정화는 바로 오화죠. 그래서 이렇게 오화가 있을 경우 이게 무관으로 군인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단불 청고라. 그러니까 병화가 있게 되면 부함을 이룰 수 있는데 청고함은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청고라는 건 뭘까요? 좀 이렇게 맑고 고결하다는 뜻인데 그거는 어렵다. 맑고 고결한 맛은 없다. 그럼 사람이 맑고 고결하려면 정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병무생인, 병화와 무토는 인에서 생한다.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겨울생의 경금이 지지에 인목을 깔고 있게 되면 사주가 맑아지고 좋아집니다. 인목은 목이지만 항상 화토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화도 인에서 생록지를 깔고 있고 무토도 인에서 생록지요. 갑목은 인에서 녹지죠. 걸록지를 깔고 있습니다. 혹 병자지인이라. 혹 병화가 인에 앉아 있다면 유일리자 한두 자가 있게 된다면 부진 귀가. 부유함은 참되지만 귀함은 거짓이란 얘기죠. 부함만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병이 인을 깔고 있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이걸 신살로는 홍염살이라고 그러죠. 홍염이라고 그래서 사치가 심하고 이성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실제 상담을 해보게 되면 이 병인생, 저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에 저희 철학관에 와서 상담을 했는데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죠. 잇목 깔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힘이 아주 좋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기상이 좋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려고 태어난 사람이고 꿈과 희망이 항상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염이다. 이런 식의 통변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낫다. 예, 홍염 잘 안 써지는데요. 약견 개투반에 개수가 투관되어 있는 걸 본다면 일개 한유, 한유라는 것은 이제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수가 왜 그러냐면 이 개수는 하늘천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게 비입니다. 비. 물이죠. 물. 물이 태양의 빛을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은 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태양은 이렇게 하늘에 떠 있죠. 떠서 만물을 비춰주고 한습조난을 다 조절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태양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없으면 이제 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병화를 망가뜨리는 글자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수다. 개수물은 여름에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여름에는 조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돼요. 혹지성 수국이라 이제 지지가 이렇게 물이 많은 경우 이견 병정자 병정 두 개 글자를 본 사람 찬의 상관격 금수상관이라고 하는데 찬의 이런 것을 상관격 위인 청하라 그러니까 천간의 병정 두 개의 관을 보면서 지지의 수국을 이루고 있게 되면 상관격이라고 하는데 위인이 청하다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금수상관이라는 개념이죠. 의록상형이라 의록이 역시 풍족하다. 단 자식 갓난이라 자식의 갓난이라는 것은 자식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수가 많으면 화를 치거든요. 수국화로 병화를 극을 합니다. 이 극. 그러면 남명에서 병정화는 관살이기 때문에 자식을 나타내죠. 자식. 그래서 이렇게 관점에서 단 자식 갓난이라고 아마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사주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 그죠? 수와 화가 싸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잃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대자연의 법칙이죠. 그래서 사주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사주는 막연히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좋으면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쁘면 어떤 부분이 안 좋은가 그게 있을 뿐이지 막연히 사주 좋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듣는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실제 좀 디테일한 상담을 하려면 이걸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런 상담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니까. 혹 병정태다라 혹 병화 정화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명관살 혼잡 최무량이라 이런 걸 일컬어 이제 그 관살 혼잡이 되는데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무량 좋지 않다는 얘기죠. 무량 좋은 게 없다. 이제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파 또한 두려워하는데 신경 유 손상 이제 신이 경하다는 얘기죠. 관이 강하면 당연히 일간인 신은 약하게 되는데 이런 걸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손상 입는 것을 일간이 약해지는 걸 두려워한다. 여, 오, 동남, 이운지 이때 운을 또 동남을 만나게 되면 이제 관살이 더 강해지겠죠. 언능, 의득, 과시, 광이라 조금 이제 약간 언능, 애득이네. 애득, 과시, 광이라 좀 팔자가 이렇게 되면 어찌 연자거든요. 언능, 애득, 과시, 광 그 빛이 이제 오래 갈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좀 안 좋아지면 초량해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시광, 과어 청냉이라 청냉함이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량함이 지나치다. 팔자가 지나치게 청량하다 이 얘기죠. 관은 원래 청량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너무 원리 원칙대로 고결한 사람. 관이 강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관이 강하면
뭐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경우가 태다합니다. 예, 그런 상반된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와 청랭이라 하는데 사유철양 마치 철양함과 같다, 흡사하다. 관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중 일파금수, 주중에 한 무리의 금수가 있게 되면 금수상관이면 불입 화토지양. 화토지양은 이제 화와 토의 운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불입한다면 그죠? 불입 화토지양이라면 주 일생 고빈 양탕으로 랑탕으로 읽어야겠네요. 그래서 화토운으로 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일생이 주 일생 이게 가정법이죠. 화토지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지 않는다면 주 일생 고빈 양탕이라. 그래서 일생이 고빈하다, 외롭고 가난하고 뭐 방탕한 인생이 된다. 난망 유성야라. 성공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일단 한번 원문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두 개의 사주를 들고 왔는데요. 정난착격의 상설을 이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금수상관이 대표적인 게 금수상관이 그러니까 금과 수가 이렇게 공존하는 경우 전부 삼합을 이뤄서 아주 강하죠. 이런 걸 이제 금수상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정난착격이다 또는 종합격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국이 맑고 깨끗하면 좀 뭐랄까요, 언제 가냐는 거죠. 이게 삼합의 왕지 자수를 치는 이 오운에 반드시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런 사주들은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많은 물이 생하는 자부터 들어가니까 이제 임자 개축 갑이 늘며 병진영사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쭉쭉 잘 나갑니다. 네, 잘 나가게 돼 있어요. 물이 설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장난착격이다. 뭐 용어상은 뭐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많은 물을 어디다 쓸 거냐는 겁니다. 이거. 그죠? 이 많은 물을 언제 쓰임이 될 것인가 이것만 파악한다면 대운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난착격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금수상관으로 맑아진 물이다. 뭐 좋은 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충할 때 문제가 생기죠. 자, 이 두 번째 사주는 갑병득이 아닌 부중축이라 부함과 귀함을 동시에 얻었다는 얘기인데 자월은 조우되는 글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주 보면 조우되는 글자가 없어요. 이 사주는 근데 조우되는 글자가 있죠. 근데도 이 사주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우가 안 돼도. 왜? 진토 하나가 있거든요. 진토가 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게. 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톡 터진 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이 만약에 진토가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 사주는. 그래서 글자 한자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진토가 물을 막는지, 뭐, 신자진 삼합의 고지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이렇게 지구라는 게 있다면 서북이 기울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물이 서북, 곧 해수로 물이 쭉쭉 이렇게 고인다고 그러죠. 역하게 보면. 근데 이 진 방향에서는 땅이 함몰되어 있다고 합니다. 땅이 푹 꺼져 있다고 그래요. 쉽게 가면 이렇게. 뭐 이제 기운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긴 땅이 꺼져 있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는 쏟아져 나가고 물이 이쪽으로 고인다고 합니다. 이 진방에서. 그래서 이게 침지라는 책에 나와 있나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침지인가? 어떤 고서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진토 하나가 있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진토가 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아 있는 물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물이 터져버리면 횡류라고 그러죠. 횡류라고 그래서 뚝 터진 물. 이런 거 인생 이제 방탕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자월에 무토가 두 개 떠 있기 때문에 명이 아주 좋은 팔자입니다. 그리고 무토의 지지에 인목을 깔고 있죠. 그래서 문에 인해서 장생하고 화생토로 무토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아주 좋은 명이 됐습니다. 뭐 인인이 두 개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남자 사주이기 때문에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명이 된 겁니다. 이 사주도.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토가 아니었으면 해석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였다면 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운이 달라지 가거든요. 자, 요 사주가 이제 그 아까 자월의 경금이 병화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현관에서. 근데 문제는 이 사주에 보게 되면 뿌리가 다 깨졌죠. 뿌리가 없어요. 자오충에 자육파에 요 신금은 뭐 살아있지만 이게 남자 사주인데 이 실제로 미혼남입니다. 결혼 안 하신 남자분 사주인데 직업도 없죠. 관이 깨졌으니까. 돈도 깨졌죠. 이거 돈 깨진 글자입니다. 이게 사주에서 돈이 없다. 여자, 돈 문제, 여자 문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돈복 없다, 여자복 없다, 거기 아버지 복도 없죠. 이 사주는. 이 사주에서 보면 병화가 제일 좋긴 합니다. 이게. 근데 병화에 뿌리가 없어요. 이게 지지에. 뿌리가 없고 이 기토가 해필이면 이 병화 옆에 붙어가지고 병화에 좋은 기운을 도기시켰다고 그러죠. 이 도기. 훔쳐가 버립니다. 이게 도기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글자를 빼앗아 가면 좋은데 이렇게 좋은 글자를 빼앗아 가면 사주가 다시 격이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왜 병화가 기토를 보게 되면 도기가 됩니까? 이거는 제가 천간의 식간 조합 편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가 없다. 돈이 깨졌기 때문에 사업의 길도 아니다. 관이 깨졌기 때문에 직장도 인연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좀 없는 사주죠. 다행인 거는 이 신금이 이제 시에 있어서 내 뿌리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있죠. 이 재성이 지금 갑신을 깔고 있어가지고 돈과 부인에 대한 복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은 이 11월 자월의 경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축월을 하고 경금편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